2001년 10월 26일 중국 다워커우라는 마을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훗날 자신이 지옥도에 와 있는 착각이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깐요. 총상과 자상을 입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일부는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을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후원하이라는 남성이 체포됐는데 그는 부패한 관리를 처벌하기 위해 그런 거라며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미안한 감정을 보이지 않았던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중국 산시성 진중시에 위치한 다워커우라는 마을 출신인 후원하이는 어릴 때부터 유명한 싸움꾼이었다고 합니다. 불만을 품거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호통을 쳤고 그걸로도 성에 안 차면 주먹질을 했습니다. 성질이 더럽다, 사람이 폭발하기 쉽다, 고집이 당나귀처럼 세다, 주민들이 평가했던 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또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었는지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공산당 간부들이 다른 주민의 밭에서 과일을 훔쳐 먹었는데 그걸 본 후원아이가 돈 내고 먹어 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종종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것을 갈취했던 간부들이었지만 후원아이의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그냥 군소리 없이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성질머리는 더럽긴 했지만 그래도 살인을 저지를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6월 19일에 일어난 일로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날 과수원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인 고씨 형제 둘이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도끼를 휘둘렀고 반응도 하지 못한 후원아이는 상처를 입고 쓰러졌습니다. 고씨 형제의 공격이 이어지려는 찰나 그의 동생이 나타나 흉기로 위협해 그들을 쫓아낸 뒤 후원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죠. 당시 그의 상처는 꽤 심해 23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씨 형제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왔던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왜 자기를 노렸는지 그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유를 찾아내려고 했죠. 그는 고씨 형제에게 사주한 이가 있을 거라 판단했고 전 당석이었던 후 씨를 의심했습니다. 당석이란 지역 최고 권력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 당석이었던 후 씨는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빼돌렸고 이를 후원아이에게 들켜 고발된 적이 있었죠. 고발자는 익명이었지만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후원아이를 의심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다른 사람은 감히 나서지 못한다. 후원아이만이 나를 고발할 용기가 있다. 이를 근거로 후원아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과거 내가 그를 비리로 고발했던 것에 앙심을 품어 고씨 형제를 사주해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 라고 말이죠. 고씨 형제의 매부가 현 당석이인 리 씨인 것도 그의 의심을 사는데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심증일 뿐 물증은 없었습니다. 고씨 형제는 그를 공격한 날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기에 추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후원아이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 의외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도록 사주했다고 의심한 후 씨였죠. 왜 왔냐고 묻자 그는 리 씨의 부탁으로 중재를 하러 왔다며 한 바늘에 20만 원씩 총 460만 원을 줄 테니 이 일을 마무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후원아이는 자신의 의심이 맞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기를 죽일 것을 사주한 것은 후 씨지만 일부러 리 씨를 방패 삼아 회피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후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본 뒤 밖으로 나갔고 후원아이는 과거 그를 고발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6년 전 후 씨가 당서기로 재직하던 시절에 후원아이는 지역 탄광 운영권 3년을 따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2년을 더 사용해 그는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1998년에 지역 간부회의를 통해 탄광 운영권이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주민이 높은 가격을 제시해 그에게 운영권이 넘어가게 되자 후원아이는 갑자기 왜 바꾸냐며 자기가 계속 운영권을 가지겠다고 주장합니다. 당석이었던 후 씨는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강제적으로 운영권을 빼앗았죠. 이때부터 그는 그들과 대립관계가 됐습니다.
1999년 초 어떤 남성이 후원아이를 찾아와 다위커우 공직자들이 탄광 생산량을 축소해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진산진 공영회사의 매니저라고 자기를 소개한 그의 말에 후원아이는 반부패국의 당서기를 비롯해 다위커우 공직자들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팀이 여러 번 다녀갔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고 씨 형제가 그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중재하자고 찾아온 후 씨로 인해 의심은 확신이 됐고 그는 이 일에 관여된 이들에게 언젠가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01년 1월 그는 후 씨, 탄광 회계사 등 간부들이 거의 1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는 그들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과거 급여 명단을 입수했는데 당시 탄광은 성과급 제도로 운영했기에 이 명단으로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었고 실제 생산량과 비교해 그들이 얼마나 빼돌렸는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확한 물증이었고 이를 근거로 마을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기율검사위원회에 후 씨와 간부들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다른 부서로 넘겼고 그 다른 부서에서도 권한을 핑계로 다른 쪽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사건 처리 비용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는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그러자 이제는 인력이 없다면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공안국 경제수사대대에도 신고했지만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후원아이는 그들이 모두 한통속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그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저녁, 이날 그는 동생 후칭아이와 탄광 노동자 류아이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 이날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던 이들이었죠. 그는 중재를 핑계로 전 당서기인 후 씨와 탄광 회계사 류 씨를 불렀고 그들을 제압한 뒤 자금 횡령 사실을 시인하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류 씨가 웃기지 말라며 그의 부모를 욕하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던지자 후원아이는 옆에 놓아둔 총을 들고 그를 쏘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후 씨가 달려들었지만 총보다 빠를 수는 없었고 결국 그 역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처음 총에 맞은 류 씨가 움직이자 후원아이는 류아이 왕에게 도끼를 주며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따랐지만 떨고 있는 그에게 후원아이는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고 동생 후칭아이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른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한 이들은 비리를 저지른 간부라고 했지만 그들의 가족까지 함께 공격했기에 이날 총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중 그가 노렸던 간부가 2명, 나머지는 그들의 가족 혹은 운 없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후칭아이는 형을 따라 범행에 가담하긴 했지만 정작 살해된 이들은 모두 후원아이가 쏜 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둘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체포됐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가방에는 류아이 왕에게 건네받은 폭탄과 뇌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이 체포되고 몇 시간 뒤 먼저 도망쳤던 류아이 왕도 체포됐습니다. 그해 12월 25일에 그들의 재판이 열렸고 바로 당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후원아이와 류아이 왕은 사형을, 상해만 입혔던 후칭아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25일 후원아이와 류아이 왕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여담으로 초반에 공격받았던 전 당서기인 후 씨는 죽은 척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어떤 이들은 후원아이를 부패 관료를 없앤 영웅이라 칭하기도 했지만 그의 피해자 중에는 평소 그와 갈등을 겪었던 사람 혹은 그들의 가족이었기에 그를 영웅 취급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은 정의도 무엇도 아닌 그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을 없애고 싶다는 욕망 때문이었죠. 자신의 욕망에 휘둘려 무고한 이들까지 살해했던 그가 지옥에서 평생 고통받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